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한 장학 퀴즈 광복절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탄생한 네 팀의 챔피언들이 대결을 벌이는데요. 과연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들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2015년 1학기 챔피언들과 함께하는 장학 퀴즈 광복절 특집. 청팀은 송원구와 대전외구가 함께하고 홍팀은 숭덕구와 충북지원구가 함께합니다. 두 팀은 서울 시내 근현대사 유적지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고 관련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과연 1라운드 승리팀은 누가 될까요? 우선 코스 선택을 위한 문제 드립니다. 덕수궁은 임진왜란 당시 의주로 피난을 갔다 서울로 돌아온 선조가 궁궐이 모두 불에 타 행궁을 대신해 거처한 곳입니다.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를 한 뒤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뜻에서 덕수궁으로 개칭을 했는데요.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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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운궁? 정답! 코스 선택권을 얻은 청팀. 과연 두 팀의 운명을 가를 코스는? 청팀은 구러시아 공사관, 배제학당, 서대문 법무서로. 홍팀은 중명정, 환구단, 오성사터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찾아갈 서울 지도고요. 요거 서울 전체 지도와 함께 첫 번째 미션 장소 구러시아 공사관. 지도를 받아든 청팀. 네, 출발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도 획득과 동시에 고민에 빠집니다. 일단은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자. 걸어가면서. 안 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한편 선택권 없이 장학 코스로 가게 된 홍팀은 안 타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아. 저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아예 그걸 따라서 그냥 쭉 돌면 되잖아. 그 사이 먼저 출발한 청팀. 한 바퀴 다 돌으면 연인들 다 헤어진다 가잖아. 한 발 늦게 출발한 홍팀도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때는 우르르르 몰려가다 보니까 이런 거 구경할 틈도 없이 바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담길 따라서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그 사이 청팀은 단번에 첫 번째 미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쭉 봐봐. 도심이 다 보인다. 예뻐 저기. 구 러시아 공사관.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 고종과 세자가 1년여간 피신해 있던 악원 파천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진짜 되게 크긴 컸었나 봐. 맞아. 그래서 여길 통해 온 거야? 그 아가면서 때 이렇게 온 거야? 1라운드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인증사진을 먼저 남겨야 하는데요. 청팀 인증 완료. 청팀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현재 구 러시아 공사관은 6.25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돼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지금의 탑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원된 구 러시아 공사관 탑은 몇 층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정답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 예. 네, 맞습니다. 일사천리로 술술 풀리는 청팀. 두 번째 미션 장소인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지도까지 받았는데요. 어떤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제일 가에서 바로 있네. 오케이. 가자. 지금 빨리 승승장구하는 청팀. 한편 첫 번째 미션 장소부터 길을 잘못 든 홍팀은 점점 미션 장소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명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역시 모를 땐 물어보는 것이 최고. 고마운 경찰 아저씨 덕분에 캄캄했던 홍팀의 앞날에도 희망이 보이는데요.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길 잘못 들었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길을 잘못 찾은 덕에 지름길을 알게 된 홍팀. 진짜 왔어. 홍팀 첫 번째 미션 장소에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은 게 아닌 것 같지 않아? 중명전. 우리나라 궁중 최초로 만들어진 서양식 건물이며 고종의 마지막 집무실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이죠. 아, 객관에서 보면서 이게 진짜 보니까 뭔가. 그러게 진짜 이 종이가 있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서둘러 사진을 찍는 홍팀. 첫 번째 미션 장소인 중명전 도착을 인증했습니다. 을사늑약 당시 이를 반대한 고종은 중명전에서 헤이그 특사를 위임해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습니다. 중명전에 전시 중인 헤이그 특사의 사진에서 왼손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왼손이 보였다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한 홍팀.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지나면 가서 확인하고 오셔도 됩니다. 3, 2, 이상설. 땡! 지금 필요한 건 뭐? 바로 스피드. 헤이그 특사 사진 앞으로 돌진하는 홍팀. 첫 번째 문제부터 쉽게 풀리지 않는데요. 이게 왼손이야. 이게 왼손이야. 과연 정답을 알아낸 걸까요? 자, 확인했어요? 예. 정답은? 이휘종. 정답! 홍팀 첫 번째 미션 장소 통과. 다음 코스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황구단. 네, 황구단에 대한 힌트 지도 드릴게요. 드디어 두 번째 미션 장소인 한구단 지도를 획득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딨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홍팀. 결국 출발지 대한문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황구단이 표시가 돼. 아 맞다 이거 이용해야 돼 우리. 하지만 지도엔 환구단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구단.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홍팀의 비밀무기. 모를 땐 시민들에게 물어보기. 야 이번엔 그래도 안 헤매고 잘 찾아왔어. 한구단.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었던 장소 환구단. 하지만 일제에 의해 철거 축소되는 아픔을 겪고 지금은 황궁우와 석고 세 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미션 장소까지 거리를 헤맨 탓에 시간을 지체한 홍팀.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홍팀 두 번째 미션 장소 도착 인증 완료. 한편 얘네는 원구단을 찾았어 또. 홍팀의 위치를 파악한 청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얘네 근데 방금이야 우리가 바로. 여유를 부리다 홍팀에게 역전을 당한 청팀. 엎치락 뒤치락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그 사이 홍팀은 벌써 두 번째 문제에 도전합니다. 지금의 환구단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석고단을 황궁우 옆에 세웠는데요. 그렇다면 환구단 석고에 그려진 무늬는 무엇일까요? 정답. 답은 용입니다. 네. 확실해요? 아까 봤어요. 아까 수빈이가 이거인지 문제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야, 이거 왠지 근데 아까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 아까도 막 왼손 같은 거 나왔잖아. 옆에 저거 용이지? 용인 것 같아. 수빈 학생과 성원 학생의 활약으로 빠른 두 번째 미션 장소 통과. 그 사이 두 번째 미션 장소로 불이 나게 달려온 청팀도 인증 사진을 바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문제는 필기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듣고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어오세요. 배제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이 시집은 배제학당을 졸업한 시인의 작품으로 1925년에 발표했는데요. 배제학당에 전시 중인 이 시집의 표지에 적힌 제목은 무엇일까요? 표지에 적힌 제목을 그대로 적어와야 합니다. 청팀 재빨리 역사박물관으로 출발.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사립학교 배제학당. 일제강점기 당시 시인 김소월을 비롯한 학생들이 한글을 지켜내며 항일운동하던 곳입니다. 여기야. 얘들아 이거야. 이때 뭔가를 발견한 지원 학생. 진달래 꽃. 맞아. 이거 맞아. 오케이. 꽃내. 아니 진달래 꽃. 아니야, 진달래 꽃. 근데 그대로 적어야 되잖아. 진달래 꽃. 근데 김소월이었지 아까. 필기형 문제에서 처리기를 맞은 청팀. 끝까지 팀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유음화? 청팀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꽃내 달진. 정답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1925년 작품 표지 제목을 맞춘 청팀. 그 다음 미션 장소 지도를 받아들였는데요. 왠지 광호 학생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청 멀구나. 금나무로. 우리 거 없어. 다음 미션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까지의 거리에 깜짝 놀란 청팀.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길을 찾아보는데요. 을지로 삼거리에서 독립문역. 까마득한 경로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부지런히 세 번째 미션 장소로 출발한 청팀. 그 시각 홍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손에 불가동. 지도를 보며 지름길 찾기에 나선 이렇게 홍팀. 가는 거니까 세 번째 코스에 도착을 하면 상대 팀이 효창공원이랑 더 가까워서 저희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홍팀은 막판 역전극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청팀은 직행버스를 발견했는데요. 대박. 근데 확인해봐야 되지 않아? 아저씨 이거 독립문 가요? 네 독립문 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상과 달리 교통편을 쉽게 찾은 청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어디야?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도를 보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래 이쯤 좀 가면 이럴 것 같아. 와. 야, 야, 우리 정말 운이 좋다. 야 진짜 이런 경우 돌아다니냐? 이렇게 승리의 여신은 청팀 편일까요? 아까 왔던 중명전이랑 환구단은 여기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가는 보성사투는 거의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포기할 홍팀이 아니죠. 주변 가게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보성사터. 하지만 아저씨도 잘 모르는 의문의 장소 보성사터. 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팀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청팀은 세 번째 미션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뭐 어디 성벽에서 가져온 건가? 아니지 벽돌 다. 1908년 국권을 회복하고자 맞서 싸우던 독립투사들을 일제가 탄압하기 위해 만든 서대문 형무소.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한이 서린 현장이자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입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참혹했던 장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질고 잔인한 시간을 견뎌온 선조들의 모습을 눈과 머리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기는 청팀 팀원들. 발길 옮기는 곳마다 생생하고 잔인한 흔적들의 탄식이 묻질 않습니다. 180cm도 아닌데 이거. 머리도 확 닿고 사람이 못할 짓이.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이에요 진짜. 충격 먹어서 일단 말이 안 나오긴 하는데요. 독립에 이르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석구석 걸음을 옮길수록 무거워져만 가는 마음. 비좁고 차디찬 감옥과 고문보다 더 무섭고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나라를 잃은 서름이었겠죠. 먹먹한 마음을 추스르고 지나가던 청팀. 깃발을 발견합니다. 깃발이 있을 수가.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미션. 인증 사진이 아닌 광복의 기쁨을 목청껏 표현해 데시벨 115를 넘기기에 도전합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단번에 전원 성공한 청팀. 문제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필기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듣고 답을 적어 오세요. 이곳 서대문 형무소를 짓는 데 사용한 붉은 벽돌엔 이 한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한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과 의미를 적어 오세요. 2명씩 짝을 지어 찾아보기로 한 청팀. 하지만 한자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질 않는데요. 한자가 없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좀 보자. 승리를 코앞에 두고 청팀은 위기를 맞은 걸까요? 이게 문양같이 보여, 한자처럼 보여. 무언가 발견한 청팀. 암호를 해독하듯 벽돌에 새겨진 한자를 하나씩 유추해 보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고 세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세 이렇게 되고 세 있고 가지였어?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야, 그럼 이거 완전 서울경자 맞지 그러면? 경성이니까. 정성농이니까. 서울경자는 맞네 그러면. 정답을 확신하는 청팀. 청팀은 과연 최후에 웃을 수 있을까요? 한편 홍팀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예터라 돼 있어. 뭐라고? 중등학교 예터. 중등학교 예터? 중등학교 예터라? 여기엔 뭐라 표시돼 있진 않아. 보성사터 위치에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홍팀. 어차피 저분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사찰로 들어가 보는데 보성사터요. 바로 여기 옆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맞은편이에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아주머니. 가까운 곳에 세 번째 미션 장소가 있는 모양인데요. 감사합니다. 저건가? 맞다, 대박. 맞다. 저거 맞아. 와, 미션 장소를 코앞에 두고 헤맸었군요. 보성사터는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가 있던 장소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홍팀 역시 세 번째 미션 거뜬하게 통과했습니다. 미션을 통과한 홍팀에게 문제 드립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보성사의 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 문제를 듣자마자 정답을 외친 사비 학생. 이종일입니다. 제국신문 사장이었고 보성사의 주인이었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종일 정답. 1라운드의 마지막 미션 장소 효창공원.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는 청팀. 이곳 효창공원은 서거 후 104년간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분의 가묘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정답 안중근. 정답 안중근. 네. 네, 정답입니다. 담배하는 사람조차 드물다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 이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만찬을 즐기러 온 청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팀도 최선을 다했지만 한 발 앞서 모든 미션을 끝낸 홍팀이 먼저 도착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라운드 MVP 결과가 남았는데 녹화 시작 전 제작진이 참가자들에게 채웠던 만보기 기억하시나요? 광복절을 기념하며 가장 열심히 달려준 학생이 바로 1라운드 MVP의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은 총 11,020부의 기록을 세운 청팀의 백희원 학생입니다. 11,021이요.
가슴 아픈 근현대사의 흔적들과 마주했던 하루.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발로 뛰고 눈으로 직접 보며 느끼고 알게 된 오늘을 모두 오랫동안 잊지 않을 겁니다. 서울시내 근현대사 유적지에서 펼쳐진 장학 퀴즈 광복절 특집 1라운드.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퀴즈 대결이 이어집니다. 라운드 2. 1라운드는 20점 문제 20개를 푸는데요.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갑신정변 이후 고종이 러시아를 통해 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영국이 점령한 자, 가장 빨리 누른 팀은 숭덕고입니다. 답은? 검은도입니다. 검은도. 정답입니다. 예, 검은도 사건 어느 나라가 점령했죠? 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1885년부터 2년간 영국이 불법 점령한 이 섬은 어딜까? 검은도는 전남 여수에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곳은 조선 시기 강화도에 설치된 군사 시설로 대전 외고 빨랐습니다. 답은? 초지진입니다. 초지진.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1658년 강화 유수 서원이가 소원고 눌렀습니다. 답은? 광성보입니다. 광성보. 정답입니다. 광성보와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이? 신미양요입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이끄는 부대가 미군과 맞서 싸웠습니까?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맞서 네.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성보 또는 광성진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대장을 향해 폭탄을 던졌고 한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충북 청원고 빨랐습니다. 답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아닙니다. 자, 숭덕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물병입니다. 물병. 정답입니다. 숭덕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TV 프로를 봤는데 네. 물병 폭탄을 던진 후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는데 터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 윤봉길 의사 하면 도시락 폭탄을 떠올리는데 윤봉길 의사가 준비해 갔던 폭탄 2개 중에 터트린 쪽이 물병 모양이고 미처 못 던지고 남은 자결용 폭탄이 도시락 모양이었습니다. 네,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한제국 말년에 일본으로 반출되자 이 사람은 이의 부당성을 신문에 기고했다. 또한 양기탁과 함께 한글과 영어로 된 숭덕고 빨랐습니다. 답은? 베델입니다. 베델.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 또는 배설. 양기탁과 함께 그 뒤가 뭘까요?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 그렇습니다. 양기탁과 함께 한글과 영어로 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기도 했는데 영국 출신의 이 사람은 누굴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죽는 순간까지 대한매일신보와 한민족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는데 우리 정부는 1968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려 했다. 이에 반발해 이 단체는 송원고 눌렀습니다. 답은?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1907년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강제로 해산당했다. 어딜까? 대한자강회입니다. 자, 지금 점수를 보면 숭덕고가 160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충북 청원고, 송원고 140점, 그리고 대전 외고가 100점입니다. 뜻밖인 게 대전 외고가 현재 챔피언입니다. 지난주까지 4승을 달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가장 실력이 좋을 때예요. 다른 팀들은 이미 연승이 끝났고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요? 긴장의 여러모로 된 것 같습니다. 챔피언들을 옆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예. 연승 도전할 때보다 지금이 더 떨려요? 네, 훨씬 떨립니다. 오, 그렇군요. 버전 누르는 속도도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 챔피언들이랑 맞붙으니까 뭔가 좀 달라요? 네. 김광호 군. 네. 네. 광복절을 맞는 소감이 어때요? 조상들이 예. 그러니까 노력으로 일궈낸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되게 감명 깊고 게다가 이러한 나라가 현재로서는 70주년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좀 뜻깊은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리고 송원고의 두 친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사실 송원고 입장에서는 오늘 조금 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네 팀 중에서 유일하게 연승을 못한 챔피언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백희원 양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나 봐요. 1라운드 MVP 됐잖아요. 예? 뭔가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예? 오늘 이 학창 시절에 마지막 정학 퀴즈 출연인 만큼 네.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웃고는 있지만 뭔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져요. 1라운드에서 11,000보를 걸었다면서요. 네. 대단합니다. 아니, 그럼 사실 서 있기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체력이 받쳐주는군요. 예? 아, 좋습니다. 그리고 희원 양은 광복절을 맞이하는 소감이 어때요? 저희가 처음 우승을 했던 네. 방송 날짜도 현충일이었거든요. 그때도 네네. 현충일 특집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광복절 특집에 장학 퀴즈와 함께하게 돼서 네. 영광이고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날만 되면 강하다 이거죠? 네. 그래,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2년의 역사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단체는 신문을 발행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한민학교를 설립해 민족주의 교육 진흥에 힘썼다. 이상설, 최재형 등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이 신한촌에서 조직한 충북 청원고 눌렀습니다. 답은? 신한촌에서. 3초 드립니다. 대전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권업회입니다. 권업회. 정답이다! 야, 현 챔피언이 드디어 발동에 걸렸네요. 권업회는 각지에 지부를 둬서 효과적으로 한인 사회를 이끌었고 권업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죽포 김순흠은 오적의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이것을 지어 전국 유림에 살포하고 일제 치하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각오로 단식 끝에 자정 순국했다.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오적을 성토하기 위해 지은 이것은 무엇일까? 자, 순덕고입니다. 답은? 토오적문입니다. 토오정문. 정답이다! 예. 원래 알고 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어떻게 맞췄어요? 토황소문이랑 예. 흐름이 비슷할 것 같아서 황소 대신에 오적을 넣었어요. 오, 센스 있는 친구예요. 아니, 그 순간에 어떻게 토황소 경문을 떠올렸어요? 황소나 예. 오적이나 예. 각각의 나라에서 보는 시선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오적을 성토하는 글이죠. 말 그대로. 예. 토오적문의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일제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자, 충북 청원고 답은? 정답은 간도입니다. 간도. 정답이다! 일제가 만주에 뭘 얻는 대신에 청에 넘겨줬죠? 철도 부설권이. 그렇습니다.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에 청에 넘겨준 이곳은 어딜까? 간도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대구의 달성공원은 1915년 이 단체가 창립된 곳이다. 송원고입니다. 답은?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정답이다!
그렇습니다. 무장투쟁을 전개해 독립을 달성하려 했으며 군자금 모금이 주요 활동이었던 이 단체는 무엇일까? 대한광복회를 잘 마쳤습니다. 180점의 두 팀 잘하고 있습니다. 조성원 군. 예. 네, 조성원 군은 장래희망의 역사학자라서 오늘 함께하는 소감이 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안 그래도 광복절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뜻깊은 날인데 네. 이렇게 장학퀴즈에서 역사 광복절 특집을 해주니까 정말 더없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더 없는 영광이에요. 예. 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왔으니까 오늘 뭔가 더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다고 열심히는 했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읽는 책이 웬만하면 다 한국 고대사에 관한 거여가지고요. 네.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숭덕고가 공동 1등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충북 청원구의 유수빈 양. 네. 오늘 함께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평소 광복절 같았으면 그냥 저희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평소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하면 네. 이제 광복절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까 1라운드에서 서울 여러 그런 근현대사 관련 유적지를 다니면서 되게 몰랐던 많은 정보들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복절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추억 만들었네요. 예, 그리고 이사비 양은 어때요? 사실 1라운드 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학퀴즈도 하면서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세상은 뭔가 항상 옳은 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사필 규정이란 말을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그렇게 일제감정기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네. 세상 모든 일은 항상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걸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네. 그래요, 예.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미국 전략정보국 대전 외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국내 정진군입니다. 국내 정진군. 정답입니다. 야, 현재 챔피언이 이제 발동이 걸리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진군에 대해 설명한다면? 미국과 대한민국 한국 광복군과 네. 전략으로 이렇게 제휴를 해서 예.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예. 그런 작전상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특수훈련을 했는데 작전 전개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왜 못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떨어뜨렸고 네. 예상외로 일찍 일본이 항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전개 이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은 무산됐습니다. 야, 이거 대결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180점이 두 팀, 160점이 두 팀입니다. 역시 챔피언들끼리의 대결답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옥중에서 딸에게 일본의 한일 합병 통치는 인류 역사에서 이번엔 송원고입니다. 답은? 네루입니다. 네루. 맞다면 공동 선두입니다. 네루 정답입니다. 네루는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우리나라 3.1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한일 합병 통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것인데 그 코리아에서 어린 여학생들이 항일 민족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내가 알면 너도 마음이 끌릴 것으로 한다. 만약 우리가 사상의 주인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행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네. 자, 인도의 정치가이자 민족운동 지도자인 이 사람은 누굴까? 네루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신석정 시인의 작품 이것은 광복 직후의 혼란한 자, 얼마 안 듣고 숭덕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꽃덤불입니다. 꽃덤불. 정답입니다. 꽃덤불은 아직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민족의 현실을 노래하면서 꽃덤불이라는 이상적인 조국의 모습을 희망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 비석은 1000년 이상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가 자, 얼마 안 듣고 역시 송원고 눌렀습니다. 답은?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 대왕비. 대왕릉비.
제왕릉비. 정답입니다. 일제는 조선 침략의 구실을 합리화하고자 이 비석을 일본으로 옮기려 했는데 고구려 무슨 왕 때 세웠죠? 장수왕 때. 그렇습니다. 장수왕 때 세운 이 비석은 무엇일까? 잘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모두 마친 현재 광주 숭덕고와 송원고 200점으로 공동 선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30점 문제 5개와 최종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0점에 도달한 숭덕고가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창의력 하겠습니다.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다음 천간과 숫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돼 있다. 물음표에 들어갈 천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숭덕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갑입니다. 갑. 갑. 정답이다. 야, 잘 맞췄습니다. 자, 규칙은요. 왼쪽의 천간의 가운데 숫자 더하기 1을 한 만큼 천간 순서를 이동하면 오른쪽의 천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왼쪽의 천간 키에 4 더하기 1을 한 만큼 천간 순서를 이동하면 물음표에는 갑이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갑입니다. 네. 숭덕고 잘 맞췄습니다. 현재까지 오늘의 장학 퀴즈 광복절 특집의 갑입니다. 네? 230점으로 지금 2위와의 차이가 30점입니다. 자, 이제 숭덕고 어디로 갈까요? 문학 가겠습니다. 문학 문제 드립니다. 식민지 현실을 견디는 견고한 마음을 담은 작품 이육사의 교목을 듣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이것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자, 중국 청원고 눌렀습니다. 답은? 세월입니다. 세월. 세월. 정답이다. 이 시를 외우고 있었습니까? 많이 들어봐서 네, 식구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시에서 이것은 실현의 시기, 즉 일제 강점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자, 그럼 세월을 넣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네, 이육사의 교목입니다. 교목은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쓰다 옥사한 이육사 시인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인물 1 하겠습니다. 인물 1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자, 얼마 안 듣고 충북 청원고 눌렀는데요. 맞히면 역전 선두입니다. 답은? 박병선입니다. 박병선. 박병선 정답입니다. 야, 뒤집었네요. 대단합니다. 240으로 역전 선두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아까부터 사비한테 이 물어봤어요. 사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누구더라고. 누구였지 하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군요. 오, 딱 나왔습니다. 잘 맞췄고요. 직지심체 요절이 구텐베르크의 이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직지대모라는 별칭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굴까? 박병선 여사입니다. 프랑스로 유학 가서 직지뿐만 아니라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내 우리나라로 반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모란장을 받았고 2011년에 별세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학 비자를 받은 최초의 여성입니다. 네, 자, 이제 충북 청원고가 숭덕고를 10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남은 문제에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디로 갈까요? 도시 하겠습니다. 도시 문제 드립니다. 1932년 이봉창 의거를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자, 얼마 안 듣고 숭덕고 눌렀는데요. 맞히면 다시 역전입니다. 답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상하이 정답이다.
예. 아니 어떻게 그것만 듣고 맞췄어요? 그 오기 직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 어떤 내용을? 그 중국의 신문에서요. 이봉창 그 선생님께서 네. 그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불행히도 폭탄이 불발이어서 실패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네. 여기서 불행히도란 말에 그 말을 잡고 늘어져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서 사변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하이가 또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 중국의 어느 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죠? 양쯔강? 네, 맞습니다. 예, 양쯔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숭덕고가 260점으로 뒤집었습니다. 이제 30점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만약에 남은 문제를 숭덕고가 가져가면 290점이 됩니다. 그럼 2위와는 50점 차이가 됩니다. 어차피 최종 문제까지는 가야겠지만 굉장히 유리해지죠. 자, 어떻게 될까요? 다른 팀들은 남은 한 문제를 꼭 노려서 맞춰야 됩니다. 인물 2문제 드립니다. 먼저 음악을 듣겠습니다. 자, 음악만 듣고 대전외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조만식입니다. 조만식. 조만식 아닙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 아호가 위당인 이 사람이 작사한 광복절 노래다. 1910년 중국으로 망명 후 박은식, 신채호 등과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3.1절 노래, 제헌절 노래 등을 작사하고 조선사 연구, 담원 시조집 등의 저서를 남긴 이 사람은 누굴까? 3초 드립니다. 아하. 위당 정인보입니다. 정인보. 예. 아, 굉장히들 아쉬워하네요. 자, 정인보 이 문제를 맞췄으면 대결이 더 흥미진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최종 문제입니다. 해군은 그동안 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국가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 위인들의 이름을 잠수함 명으로 사용했다.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 3번 안중근함, 4번 김좌진함, 5번 윤봉길함인데 올해 건조한 6번째 1800톤급 잠수함에 이름이 쓰인 독립운동가는 누굴까? 자, 각 팀이 건 점수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숭덕고. 네, 왜 0점을 걸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네,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요. 있는 점수를 지키자. 네. 예. 자, 충북 청원고. 충북 청원고가 사실 숭덕고와의 격차가 제일 좁았는데 10점을 걸었어요. 맞춰도 따라잡질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송원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50점을 걸었는데 50점을 가져가도 250점입니다. 숭덕고는 지금 한숨을 쉬네요. 네? 안도의 표정이 역력합니다. 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숭덕고 나석주. 하지만 전혀 확신 없다. 충북 청원고 홍범도. 대전외고 지청천. 송원고 유관순.
이 4개의 답 중에 자신의 답에 확신을 보이는 사람은 송원고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유관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원고가 마지막 문제를 맞췄지만 챔피언은 260의 승도권다. 축하합니다. I'm living the story of sinners and glory, of ashes and beauty, of battles and warring. The floodgates are open, it's broken this armored soul. Is this anybody I know that I know? Living the story of sinners and glory, of ashes and beauty. 김도 선생님의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문관이 돈을 탐하지 않고 무관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히 천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시영 독립운동가의 어록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어질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이 자기 나라에 대한 관념이 없어지니 역사가의 책임 또한 무겁구나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않기를 오늘 걸어간 길이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입니다. 저는 조선 안창호의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음은 민족의 죽음이다 라는 어록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어록인 조국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더 살기보다는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단재 신재호 선생님의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